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먼저 비염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바이든 푸틴 정상회담이 이번 약세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다른 뉴스 다 집어치우세요. CPI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는 빅스텝? 뭐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뭐 긴축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요.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 약세장은 마무리 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너 어제는 시장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어제는 비관적으로 봤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죠. 왜 이렇게 중재하려는 노력이 없느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왜 중재하는 세력이 없느냐? 뭐 제 얘기를 들었나요? 오늘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황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얼마 팔고 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않는 겁니다. 자, 러시아 푸틴 기다렸다는 듯이 G20 회담 제안이 온다면 수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덧붙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속마음이. 진지한 제안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도 싸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가 때리고 있는데 내가 힘이 좀 더 세서 쟤를 때리고 있는데 저놈이 정말 막 끈질기게 버티면서 반격하면요. 질려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때 회담이 성사되면 뭔가 이루어질 그래도 확률이 높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보니까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미래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제안을 했고 양측이 수락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시장에 조금 녹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 주식 시장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아까까지 마이너스였는데요. 이제 플러스로 반응을 했고 미 선물도 지금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66%까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조짐이다. 어쨌거나 나스닥 선물 못 믿는다 하지만 오늘은 좀 믿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오늘 반등 제가 볼 때 종가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빠질 확률보다는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면 그러니까 성공적인 회담의 가능성이 높으냐? 이 부분은 저는 좀 높게 봅니다. 자, 무슨 근거로 네가 높게 보느냐?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동의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크라이나는요, 미국이나 서방의 지원 없이는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는 이유도, 미국이나, 서방 측에서 제공하는 무기라든가 군수물자 지원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해서 들어줄 확률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땅을 빼앗겼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땅을 빼앗겼는데, 야, 이쯤에서 그 빼앗긴 거 인정하고 포기해. 이렇게 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근데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빼앗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분포, 뭐 이런 걸 살펴보면, 일견,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2014년도에 여기를 뺏었잖아요. 이거 크림반도잖아요.
크림반도 뺏었을 때 서방이 대응을 안 했죠, 하나도. 어? 문명국가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힘으로 침략해서 뺏었는데 미국이 아무런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이 크림반도가 과거에 러시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옛날 소비에트 연방, 2차 대전 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되면서 예전에는 서기장이었잖아요. 공산당 서기장. 그때 제가 정확한 서기장 이름은 모르지만 아마 흐르시초프인가? 그리고 될 거예요. 그 출신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내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은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때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땅이 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졸지에 크림반도를 잃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뺏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물론 러시아가 강도지대다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일견 이해도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뭐 도네츠크, 돈바스, 뭐 루안스크 해가지고 요 세 개 주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자, 이 지역도 살펴보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땅은 명백합니다. 명백한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주민의 8, 90%가 러시아 사람이고요.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이번 전쟁이 있기 전에도 이미 반군들이 지배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만 우크라이나 땅이지 여기에 있는 주민의 구성이나 통치권이나 이런 건 사실 우크라이나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의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 한반도 땅을 생으로 뺏기는 거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토 전체가 파괴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뭐 핵무기라도 써서.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안도, 연변 이거는 거의 조선족 우리나라 국민이 대부분이잖아요. 말도 한국말 쓰고 주민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다 우리가 거기 다 일구고 개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국력이 한 10배는 세요. 20배는. 그래서 한국이 그 지역을 우리 지역으로 편입한 거예요. 뭐 좀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주민도 우리 주민이고 그 주민들도 우리하고 같은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뭐 이번 주민투표도 압도적으로 통과했지만 물론 뭐 좀 강압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투표했어도 저는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걸 절대 포기 안 된다. 크림반도까지 뺏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좀 젤렌스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양보할 여지도 있고. 근데 왜냐 뭐 어차피 우리 국민도 아닌데 원하지도 않는데 깨끗하게 띄워주고 이집에서 휴전하고 대신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뭐를 얻어내면 되느냐면 뭐 나토 가입이나 뭐 이런 거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요 땅을 얻는 거고 대신 우크라이나는 요 땅은 뺏긴 땅은 러시아한테 이제 휴전으로 주되 나머지 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나토 가입에서 더 이상 러시아 침범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러면 일부를 줬지만 사실은 뭐 여기에 있는 사는 주민들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아유, 니네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고 대신 나토 가입이나 이런 걸 확실히 받아내면 충분히 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젤렌스키가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 서방의 지원을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사적으로 공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뭐, 핵전쟁 위험까지 갔지만, 그리고 러시아 속내를 보니까 정말 러시아가,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발 회담 좀 제안해줘. 이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러시아도 이제 한계치 온 것 같아요. 이럴 때 손잡아주면, 성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만약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약세장에 어느 정도 큰 축을 하나 끌어내니까 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뭐, 지역적인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봐드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다 예상했던 거고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빅스텝 했죠. 0.5. 원래 0.25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워낙 세게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 하는 총재는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총재가 이렇게 시장하고 이렇게 친화적이지 못하면, 뭐, 깜짝 인상, 깜짝 인하, 이렇게 하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한국은. 그냥 무난하게 시장 전망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은의 입장은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잘한 거다.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여기 보시면, 환율 볼까요? 환율? 예, 환율 보시면, 오늘,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5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시장은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어떠냐? 이제는 같아졌지만, 내내 미국이 또 인상할 거니까 벌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1% 정도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건 시장의 컨센서스니까요. 큰 문제는 안 된다. 자, 3%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준인데, 일단 더 올라갔을 때는, 제 말씀드린, 가계부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안 되는데, 영끌족들, 부채를 많이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한 2년 동안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텨야 될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도한 빚내거나 그래서 뭘 투자하는 시기나 지금은 아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뉴스 좀 말씀드리고 마치까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기술 수출 규제에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은 1년 유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이 깡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요. 저는요. 한국이 못하는 일을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다. 정말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가 어차피 중국한테 다 지금 추월당했잖아요. 자동차 추월당했죠. 조선도 추월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는 이미 옛날에 다 추월당했죠. 뭐 휴대폰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하나 빼고 다 추월당했습니다. 중국에.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반도체를 누가 지켜주고 있느냐? 고맙게도 미국이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반도체도 따라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규제 때문에 지금 부품 수출을 못하니까 못 따라오는 게 더 벌어졌어요. 중국하고. 중국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저는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국 비중, 수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의 중국 수출에 좀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담입니다만,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하고도 잘하고 미국하고도 잘하고, 뭐 좋은 얘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좋은 얘기지만, 알량한 그 중간 제품, 우리가 중국에 파는 건 소비 제품이 아니에요. 중간 제품인데, 그것 조금 팔자고 기술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중국은 한국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 코딱지만한 시장 뭐라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도체만이라도 중국하고 격차를 벌려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중국한테 무시 안 당해요.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더 잘 만들지, 디스플레이, 휴대폰 다 잘 만들어요. 값싸게. 조선까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반도체 하나, 그것까지 뺏기면 중국이 한국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자꾸 또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흘러가는데, 저보고 친미주의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친미주의자 맞습니다. 저 미국 좋아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영국 다 좋아합니다. 독일도. 왜? 같은 민주주의니까. 그럼 중국, 러시아는 왜 싫어하냐, 북한은? 공산주의라 싫어해요. 독재자라. 다른 이유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이러면, 아이, 지네가 이득이 되니까 한국에 주둔하는 거지. 한국만 위해서 맞습니다.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가져가는 이익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멋모르고 양키고 홈, 이지랄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사람, 철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미국의 이익이 좀 있다 하더라도 1조 원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 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주한미군 덕분이라면 이용해야죠. 미국하고 얼마든지 친해져서 1조 원 그 돈입니까? 그 한국에서 예산 600조, 700조인데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방위비 부담금이 트럼프 때 좀 올렸지만 2조 원, 뭐 1조에서 2조 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부담하고 대한민국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협박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이나 이런 게 완벽히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확 억제력이죠. 이렇게 또 이런 얘기하면 이거 친정부 사람 아니야? 국방에 무슨 친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하고 지금 현 정부가 맞습니다. 음. 주식 얘기하면서 또 정치 얘기로 흘러갔지만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안보적인 측면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의 긴축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더 조여야 이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더 이상 미국도 긴축하기 힘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이 뭐냐. 오늘 시황의 결론. 오늘 다른 거 여러분들 다 볼 거 없어요. 뭘 봅니까? 오늘 같은 시황에서 뭘 봐요? 개별 종목 볼 거 없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싼 주식 널렸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뭐 PBR 낮은 종목, 배당 많이 주는 종목, 많이 빠진 종목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 거 전부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수십 종, 수백 종목도 소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소개를 못 시키는 거고, 어? PBR 낮은 종목 그거 몰라요? 그거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딱 나오는 거지. 그거 플러스 업황이 어떠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나무를 봐야 될 때예요. 나무를. 대부분 종목이 쌉니다. 지금 한국 전체 PBR 0.8인데 말 다 했죠. 아까 보니까 뭐 일부 보험주 같은 게 PBR이 0.1이더라고. 0.1, 0.14. 뭐 하나생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싼 거 누가 모르냐.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쩌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의 불빛이 희미하게나마 지금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 비관 속에서 꽃이 피는가 이렇게 제목을 세워놔봤는데 이번 베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저는 하락장은 거기서 마무리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저점은 끝이다.
뭐 시장에 크게 뭐 급등하거나 이건 아니지만 하락은 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 그 회담 성사가 실패한다.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약간 회담 성사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환절기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염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정말 한 2주, 3주 동안 이게 계속 아침만 되면 재채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변했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귀찮은 질환인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